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오늘 여전히 아직 추석 연휴 아직 한창인데요. 지금 오늘이 만약 추석이 아니었으면 금요일, 금요일 이제 장 마감일이죠.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명절 이렇게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지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 이제 좀 안 좋은 악재가 나왔어요. 일단 이번 한 주 이슈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다음 주 이제 이번 10월달 장 초반부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얼만큼의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9월 28일 이때 이제 뉴딜 펀드 관련해 갖고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이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정부 정책상 이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초년생이라든지 주식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상 이제 밀어주는 쪽에 하면은 돈이 몰린다는 소리니까 이런 쪽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수소차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갖고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니콜라 관련 이런 부분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현대차에서 수소차 버스 이런 수출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소차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런 부분들 LG 화학이 이제 2천억 투자해갖고 청주에 이제 양극재 공장 증설한다.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캐파가 늘어나니까 증설을 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대 이런 이후로 이제 약간의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이렇게 나온 종목들도 많은데 그건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그런 쪽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테슬라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갖고 추가적인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투자 본격 자기들이 직접 이제 투자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상간에 대법관 지명을 했죠. 강행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될 건데 그러면은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책상 밀어주는 쪽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한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이든 이런 부분 해갖고 이제 한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이제 이겨내면서 잘 버텨왔지만 만약 바이든이 된다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트럼프가 계속 이제 당선되는데 유리할지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유리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관심은 그냥 이제 저런 게 있구나라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아무튼 반도체 관련해 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SMIC도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한국 기업 삼성 대표적인 하이닉스 이런 쪽 반사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유딜 펀드 관련해 갖고 20조 투자한다 했는데 여기서 반도체하고 로봇, 차세대 반도체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 앞전에 이제 유딜 펀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쪽
쪽이 앞으로도 정부에서 미래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할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9일날 29일날 이제 여기 보면은 트럼프 이제 미 대선 토론 있었죠. 뭐 아무튼 뭐 토론 내용을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올라왔는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완전 무슨 동네 그 도떼기 시장에서 뭐 아줌마들 뭐 이제 시비부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좀 그런 이미지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날 여전히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저번 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미국 그 나스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파월이 이제 저 9월 말쯤인가요? 그때 이제 연설 나와갖고 우리 연준에서는 할 건 다 했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뭐 해라, 경기 부양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상하원 이렇게 올라왔긴 하는데 서로의 이제 의견차가 있어갖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는 오가고 있지만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 뉴스에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이 좋은 쪽으로 지어질 것 같이 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은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 이게 오늘 뉴스 중에 최고 이제 핫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 대선 한 달 앞두고 코로나 확진 됐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시간 이제 나스닥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7%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 크게 뭐 일단은 안 좋은 소리죠. 그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치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영국 보리스 총리 확진됐을 때 그런 거랑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이라는 큰 그 세계적인 이제 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그 한 나라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됐다고 했을 때 뭐 대선도 얼마 안 나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충격은 받아서 이렇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잘 끝나고 나고 뭐 잘 마무리되면 큰 문제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에 돌아올 거고 다 그 대선도 원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좋은 기업들 어차피 우리 9월달에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과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증거 금률이 이제 부족해 갖고 이제 도둑이 맞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는 이 앞자리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유동성은 이미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많이 풀려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제 그 아파갖고 이제 걷고 이제 뭐 걸어당기고 이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회복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치료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인데 연준에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일단은 의식이 없던 사람은 의식 살려놨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이런 뉘앙스를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정부에다가 너것들이 약 줘라. 나는 이제 여기선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 줄 수 있는 뭔가 명분을 주면은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했으니까 뭐 요번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부양책이 당장이라도 10월 달에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하고 그 아무튼 둘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일단은 좀 잠재우고 보자 해서 경기 부양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또 유동성 푼다는 거죠. 예?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잠시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게 봤던 좋은 종목들, 내가 이제 너무 많이 가서 못 샀던 종목들, 혹은 이제 조정이 이제 막바지가 다 돼서 이제 한번 이제 많은 신용들 털어내는 이제 그런 한타가 다음 주에 초에 이제 나오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은 지금 현재 이제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 또 있겠지만 뭐 아무튼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걸 갖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큰 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딜 펀드 관련해 갖고 이제 제가 또 계속 뉴스를 체크하고 있는데 이거 유딜 지수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고점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10% 정도 하락했다. 뭐 이제 유딜 지수 그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뭐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런 뉴스 유딜 지수 나온다 해갖고 이 그 꼭대기 샀던 사람들 지금 현재 10% 빠졌다는 소리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겠죠. 안 그래도 이제 시장이 지금 막 이렇게 뭐 안 좋아질 안 좋아질 수 있는 악재들이 지금 몇 개씩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용 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악재가 나올 줄 모른다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좋을 수만 없다는 거를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주식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나한테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저한테 남기는 영상이지만 첫 번째로도 일단은 첫 번째는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주식 시장에 있어 갖고 거의 뭐 100% 이제 손실 납니다. 뭐 100% 손실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두 번은 이제 수익 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주식이란 거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수익이 나 있으면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꾸준한 수익이 이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이제 시장에 이제 뭐 악재나 이런 부분이라고 일시적인 하락에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이 이제 뭐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뭐 대내적인 뭐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에 이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큰 악재였죠. 그런데 이게 기업 가치적인 본연의 가치를 이제 손상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노려갖고 들어왔는 사람들 초기에는 좋았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적인 매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끝내는 손실을 봅니다. 투자금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항상 이제 예측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래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데서 예측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단 내가 생각했는 예측이 무조건 100% 맞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래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측은 하되 내가 생각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됐을 때는 대응하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예측이 무조건 맞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항상 이제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어야지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돼?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측이 무조건 맞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금 오늘과 같은 예, 미국 대통령의 이제 뭐 코로나 확진 이런 것들 큰 악재죠. 따지고 보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멘탈이 흔들려서 손실폭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운이 좋아갖고 이렇게 수익이 났었는데 그 수익 나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주식에 이제 천재라서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이나 이런 부분 위험한 리스크를 더 크게 키워가면서 하는 게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또 혹은 너무 많이 잃었다면 시장이 좋다 해갖고 들어왔는데 난 반대로 딴 사람들 돈 벌었다 하면 난 잃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그걸 커버치기 위해서 또 이제 신용 리스크를 더 써갖고 키워갖고 이제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심리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100% 손실 납니다. 그래서 예측은 하되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100% 맞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뭐 운 좋게 뭔가 되는 거는 진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딱 했는데 사자마자 무조건 올라가더라. 그건 운이 좋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실력이 좋아갖고 올라가는 거 그런 부분 잘 해갖고 이제 올라갔다면 본인 스스로 제일 잘할 거예요. 내가 실력이 진짜 공부가 뒷받침돼 갖고 지금 이 시장에 기회라는 부분에서 갖고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운으로서 이렇게 됐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니까 조심하라는 말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게 뭐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시장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막 여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은 크게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다음은 반드시 또 온다 이거예요. 다음이 또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차라리 이런 기회의 장이라고 할 때 내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공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붙인 다음에 주식시장에 좀 더 이제 그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거는 다음에 반드시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거 기회다 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들 말만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내 걸로 못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음이 반드시 있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요 부분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현재 이제 나스닥 이제 사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확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라리 그 나스닥 증 선물 이제 그 시간에 거래 하고 있는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한가 때립니다. 지금 하한가는 아니잖아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한가는 아니거든. 맞잖아요. 시간의 하한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시간의 하한가에서 걸려갖고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이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갖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봐지 2주에 2주 저거 치료해갖고 만약에 이제 요즘에 뭐 약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에 도움되는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은 2주 뒤, 뭐 한 달 뒤, 뭐 일단은 나이가 좀 많아갖고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면 2주 뒤, 한 달 뒤 당장 이제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료를 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치료하는 데 있어갖고 뭐 비싼 거 못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그 한나라 대통령인데 뭐든지 좋은 거 하고 뭐든지 좋은 그 처치를 받을 것이고 그래야 될 것인데
예? 그 예전에 영국 총리처럼 빨리 좀 그 호전돼 갖고 그 회복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돌발악재가 생긴다? 그럼 심각한 돌발악재라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르죠.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때가 그런 상황이 돼 봐야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얼만큼 줄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시장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딜 펀드, 유딜 지수 이런 거에 우리가 나왔을 때 분명히 사람들 예측을 했을 거아니에요. 아, 유딜 지수까지 나올 정도면은 시장 엄청나게 좋아지겠네 라고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유딜 지수 발표하자마자 10%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맞죠? 그러면 뭐야? 이건 일시적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 전략상 내가 이렇게 여기서 발표 이후에 더 갈 거라 생각했는 사람은 여기서 꼭대기 샀을 거고, 발표 이후에 조금이라도 쉬어가겠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 내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발표 이후에 빠졌으니 힘들 것이고, 이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또다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문제는 자기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이제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신중한 선택을 했는지, 욕심에 의해서 내가 좀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지, 저기 이제 사람들의 이제 파티에 나도 이제 끼릴 수 있겠구나 하고 성급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그 어떤 이제 경제학자 뭐 박사 뭐 이런 석사 이런 사람들도, 그 유명한 이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예측이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 틀립니다. 100%난 이래 될 것이고, 그러면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처럼.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절대로 내가 예측한 생각이 100% 정답이라는 착각에만 안 빠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시장에서 하루하루 흔들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악재들에서 내가 잘 대응해갖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어차피 뭐 일어난 일 주소 담을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고, 좋은 종목 사놨으면 어찌됐든 악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이제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대로 올라옵니다. 주식은. 그러면 내가 신용만 안 쓰고 무리하게 이제 미수몰빵 이런 거만 안 했다면 시간을 보내시면 충분히 다 회복되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 계속 누누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찾는 방법을 제가 계속적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